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절세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으시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고객들한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양도세. 먼저 양도세 계산 구조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양도세 계산 구조 보면 페이지는 198페이지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요. 또 하나 빼주는 게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거든요. 이렇게 빼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빼주거든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된 것들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특별하게 빼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렇게 빼준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또 양도했으니까 기본적으로 250만 원은 빼주겠다 하는 게 기본공제예요. 근데 이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만 적용돼요. 1년에 한 번만. 양도할 때마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적용되는 게 기본공제고, 그렇게 나온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마이너스 되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건드리지 못해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반영을 해야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잘 조정해가지고, 뭐 일주일 차이로 만 1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은 채우고 파는 게 낫겠죠. 그리고 기본공제는 뭐 요거는 한 번만 적용되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양도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신고납부. 신고납부면 내가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냐? 양도세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아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만약 양도를 2026년 4월 19일 날 했다. 그러면 4월 19일에 속한 달의 말일은 4월 30일이죠. 그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는 양도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일 현재 양도자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필요경비하고 장특공제하고 세율,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취득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취득세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수수료, 그리고 여러분이 발급해주는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들어가요. 그리고 처분할 때도 중개수수료,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세무사들한테 양도세 의뢰하면 신고비용 납부하잖아요. 그것도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그럼 보유했을 때가 문제예요. 보유했을 때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경비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이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를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필요경비로 들어가고, 그 외적인 거, 원상회복 개념,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받아서 필요경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 베란다 사시공사, 대표적인 게 사시공사하고 확장공사예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아예 교체하는 거, 뭐 수리하는 거 말고 교체하는 거 이거 들어가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비용 하는 거 있죠. 벽지, 장판, 싱크대, 뭐 타일 공사,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거가 해져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런 거는 원상 회복 개념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는 자본적 지출만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어떤 분들 이거 물어보시는데, 내가 여기를 대출 받아서 샀는데 대출이자 매월 납부하고 있는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면서 납부한 세금이잖아. 이런 거 필요경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여러분들이 그 매매가 아니라서 전세나 월세 주고서 수수료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갔냐? 양도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는 임대하고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할 때는 이런 게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들어가진 않아요.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는 양도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말씀드릴게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까지 계산하는 게 양도차익이고요. 이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말 그대로 장기 동안 보유했으면 일정 금액을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를 몇 년으로 볼 거냐? 3년으로 봐요, 3년. 그래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럼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양도차익에서 빼줘요. 양도차익에서 공제율만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제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해요. 일반적인 경우. 근데 내가 주택이 하나만 있고 그 주택에 2년 이상 살았다라고 한다면 4 플러스 4 공제율이 적용되거든요. 그 4 플러스 4가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4% 이렇게 계산돼요. 요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게 양도소득 금액이고요. 자, 보유기간.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 보유기간 살펴봤는데 보유기간은 만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년 1일을 보유했어요. 그래도 만 5년을 채운 거죠. 5년 11개월 29일 보유했어요. 그래도 5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일주일 아니고 3일만 더 하면은 6년 1개월 있잖아요. 그럼 만 6년이 되는 거죠. 그럼 3일 더 있다가 파는 게 더 낫겠죠. 그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산을 하느냐? 매매 같은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에요. 취득일하고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지급일이에요. 취득했을 때 잔금지급일, 양도했을 때 잔금지급일, 그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상속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봐요.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에요. 사망일로 보시면 되고요. 증여했을 때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그럼 상속 개시일하고 증여등기 접수일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 보면 알 수 있죠. 등기. 부동산 등기 보면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접수하고 등기 원인이 있는데 이 등기 원인에 상속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접수는 2021년 4월 10일이고 등기 원인은 2021년 4월 5일이에요. 그럼 상속 개시일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4월 5일이에요. 5일. 이 상속이라는 원인으로 접수를 4월 10일 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저희 증여일 때는 증여로 돼 있으면 접수가 2021년 4월 10일이고 등기 원인이 2021년 2월 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증여 등기 접수일은 이건 접수가 써 있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주택을 신축했을 때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 아파트 분양받은 거 말고 내가 집을 졌다고 봤을 때. 사용승인일을 봐요. 사용승인일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죠. 네. 자, 보유기간은 이렇게 따지고요. 공제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제율은 2% 공제율과 4% 공제율이 있어요. 이거는 211페이지 보시면 돼요. 2%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2% 곱하기 보유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보유기간이 길다고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30%까지만 적용되거든요. 그럼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4% 공제율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4% 곱하기 보유기간, 4% 곱하기 거주기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최대 40%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40%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다 똑같다는 거고 거주도 10년 이상이면 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는 쉬운데 그럼 얘 적용하는 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사례를 볼게요. 213페이지 적용 사례를 넣어놨는데 보유기간이 2년이에요.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장특공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 보유기간이 3년,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보유기간이 5년이고 거주기간 1년이에요. 이럴 때 장특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니까 들어가긴 해요. 근데 거주기간이 1년밖에 안 되죠. 그럼 4%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4% 공제를 받지 못하면 아예 적용을 못 받느냐? 그냥 일반적인 거 받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2% 곱하기 보유기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5년이고 거주기간이 2년일 때 이거는 뭐 각각 4%씩 적용하면 돼요. 보유기간이 12년이고 거주기간이 5년이다. 자,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 10년까지니까 4 곱하기 10% 플러스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 볼게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이 세율은 내가 양도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부동산 종류하고요.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이 돼요. 만약에 토지 건물이다. 토지나 건물이다. 그럼 1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요. 2년 미만이면 40%. 2년이 넘어야만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내 판다? 그럼 70%. 2년 이내 판다? 60%. 2년이 넘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자, 주택분양권. 주택분양권은 2년 이내 팔면은 70%고요. 2년이 지나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60%가 적용돼요. 세율이 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까요? 1번 받아요. 1번. 분양권이라고 해서 여기 주택분양권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고 파셔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누진세율이거든요. 아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이었어요. 뭐 8%, 12% 이렇게 되겠잖아요. 얘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어떻게 되냐? 이 과세표준을 채워가면서 세율이 적용돼요. 만약에 내가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채워가 볼게요. 그럼 1,400만 원까지 6%. 1,400만 원은 6%가 적용돼요. 그리고 1,4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면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3,600이죠. 이 3,600에 대해서 15%가 적용돼요. 3,600에 대해서 15%. 또 5천만 원에서 8,800이면 3,800이 늘어나죠. 이 3,800에 대해서는 24%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세율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1억이 되려면은 1,200만 원이 이제 남았죠. 1,200만 원 이 구간이죠. 그럼 1,200에 대해서는 35%. 요거 각각 구간을 더해가지고 하면 1,956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양도세 계산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세율표 보면은 옆에 누진 공제액이 붙어있는 세율표가 있거든요. 요거 보면 쉽게 돼요. 어떻게 하냐? 과세표준 아까 1억이라 했잖아요. 그럼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죠. 여기죠.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요. 1억 원에다가.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544만 원.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내가 양도차익이 얼마 났는데 이거 세율이 몇 퍼센트 적용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일세율인 줄 알고서 그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구간별로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희는 세율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저희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무식하다게 해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사를 볼게요. 이건 제가 추가로 넣은 거예요.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8억 3천원이요. 필요경비가 3천만 원 있다고 볼게요. 일단 보유기간 10년, 1주택자가 아니다. 1주택자가 아니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4 플러스 4 그거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장특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양도가액 8억 3천, 취득가액 5억, 필요경비 3천만 원. 그럼 양도차익이 3억 원 났죠.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면 보유기가 10년이니까 10년 곱하기 2% 하면 20%죠. 20%.
그럼 20%를 이 양도 차익의 2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3억 원에 20% 빼면 6천만 원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양도소득 금액이고 기본공제 빼고 과세 표준이 2억 3,750이에요. 그럼 우리 펴보고 해볼까요? 이 구간이죠? 그러면은 2억 3,750 곱하기 38% 마이너스 1,994만 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좀 아까까지는 양도세 기본적인 계산 구조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절세 전략 한번 가볼게요. 절세 전략. 책은 218페이지고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은 합산과세 얘기인데 추가로 넣은 내용이에요. 양도 차손은 통산하고 양도 차익은 분산해야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하게끔 돼 있어요. 2회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 금액 합산해야 돼요. 좀 아까 우리 계산한 거 요거 있죠. 여기서 양도소득 금액이 2억 4천 났죠. 이거 동일한 거를 한 번 더 팔았다고 볼게요. 2억 4천짜리 양도소득 금액이.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1회 양도소득 금액 2억 4천 있고요. 이번에 또 동일하게 2억 4천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그럼 2억 4천이 있죠. 그럼 2회째 양도세 계산할 때는 처음에 양도세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4억 8천이 되죠. 그럼 기본세율 계산하고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 세율 곱하면 1억 6천 5백이 돼요. 원래 2억 4천짜리를 계산하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두 개 하면은 7천 곱하기 2는 1억 4천이잖아요. 근데 합산을 해버리면 1억 6천 5백, 2,5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그 이유는 합산돼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게 이 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2026년 3월 10일 달에 A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항상 부동산을 팔면 이익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A주택 팔아가지고 양도 차손 5천만 원 손해봤다고 볼게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난 근데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택을 또 하나 팔고 싶어요. 그럼 걔를 언제 파는 게 낫냐? 예를 들어서 2027년 1월 2일 날 해를 넘었죠. 동일 연도가 아니에요. 그때 팔았다고 보면은 A주택 양도할때는 5천만 원 손해본 거는 그대로 끝나요. 그 다음에 B주택은 2027년도니까 2027년도에 양도세 계산하면 7천만 원 돼서 양도세를 계산하겠죠. 그럼 1,104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 얘를 일주일만 땡겨서 잔금을 지급해보자. 그럼 2026년 12월 25일이 되겠죠. 그럼 동일 연도잖아요. 그럼 이 양도차손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2천만 원 남죠. 7천이 아닌 2천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74만 원이 돼요. 그래서 양도차손이 있을 때는 양도차익이 있는 거를 함께 동일 연도에 처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양도차익이 A주택이 돼서 양도차손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났어요. 근데 또 하나를 팔려고 해요. 근데 걔도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양도차익이 났어요. 그럼 걔를 만약에 동일 연도에 판다. 2026년 12월 25일 날 판다. 이렇게 되면은 얘 두 개가 합산이 된다 했잖아요. 합산이 되면 5천만 원하고 7천만 원이니까 1억 2천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하면 2,656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잔금 지급일을 일주일만 늦춘다고 하면 2027년도로 보낸다고 하면 각각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A주택은 5천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되고 B주택은 7천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돼요. 그럼 요거를 각각 한다고 하면 1,728만 원이고 합산했을 때는 2,656만 원이니까 1,92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각각 있는 것들은 연도를 달리해서 잔금 지급일을 조절하면 되겠죠. 연도를 달리해서 하는 게 낫고 양도 차손이 있으면 양도 차익이 난 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양도 시기만 잘 조절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잘 쓰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했어요. 2025년 10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얘를 팔려고 해요. 근데 매수자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2020년 9월 28일 날 잔금을 치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세율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다가 하면은 1년이 안 되잖아요. 1년 이내잖아요. 그럼 얘는 세율이 50% 세율 적용되죠. 근데 얘를 일주일만 더 늦춰보면 그럼 만 1년은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율 자체가 50%가 아닌 40%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원 났을 때 1년 이내 양도하면 50% 세율이면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를 일주일만 늦추면 2년 이내로 바뀌기 때문에 세율의 40%가 적용돼요. 그럼 4천이 되죠. 그럼 1천만 원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보유기간이 뭐 정말 이게 저희 양도세 신고하다 보면은 5일 차이로 만 1년을 더 채우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좀 며칠 더 늦게 해서 보유기간을 1년 더 채우시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세율 얘기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죠. 그래도 내가 상가를 2023년 11월 5일 날 취득했어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2026년 10월 31일 날 얘를 매도를 하려고 해요. 이러면 3년 안 되죠. 만 3년이 안 되죠. 그럼 장특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얘를 일주일만 더 연기한다고 하면 3년을 채우죠. 그럼 장특공제를 받잖아요. 그럼 장특공제를 안 받을 때하고 받을 때하고 계산해 보면 양도세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양도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개인별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요. 부부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과세네요. 그러면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내가 양도 차익이 2억 원 났다고 하면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하면은 이 양도 차익이 쪼개지겠죠. 지분을 50대 50으로 했으면 남편 1억 원, 부인 1억 원으로 쪼개지죠. 그럼 세율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세금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단독 명의로 할 때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세금 계산이 1,694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 명의로 하면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각각 개인별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을 더 한 번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은 250만 원 곱하기 적용 세율만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취득세, 재산세 모든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단독 명의가 낫냐, 공동 명의가 낫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취득세는 단독 명의로 하나, 공동 명의로 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그 세금 매긴 것에 대해서 안분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재산세도 단독 명의로 하나, 공동 명의로 하나 똑같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단독 명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공동 명의가 크다는 거죠.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개인별로 과세하죠. 개인별로 과세하면은 주택공시 가격에 안분되죠. 안분되고 공제금액도 각각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하죠. 그럼 양도 차익이 안분되죠.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개별적으로 적용되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독명의가 할지 공동명의가 할지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